두고 집을 나간 남편은 한 씨에게 이혼을 통보했고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지기로 합니다. 5살 아들을 키우고 싶었지만 친정도 어렵고 한 달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벅찼던 한 씨는 고민 끝에 부유한 시댁으로 아들을 보냈는데요. 2년 후 아들을 그리워하던 한 씨는 아들도 엄마를 찾으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얘기에 아들을 다시 데려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과거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도 자신이 염치 없다는 것도 잘 알지만 지금이라도 아들을 데려와 키우고 싶다는 한 씨. 이혼 후 시댁에 보낸 아들을 다시 데려올 방법은 없을까요? 네, 오늘 이 사건 상담실에서는 한 언론에 소개된 사연을 좀 소개할까 하는데요. 이 30대 여성의 얘기입니다. 이 여성은 과거 이혼하면서 여건이 좋은 남편 쪽에 아들을 보냈는데 몇 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아들을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이제 절실해서 오늘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네, 먼저 결혼 과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같은 시절에 과거에는 이런 얘기 했었죠. 출신 성분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취업할 때도 우리가 블라인드 테스트 하는 시대 아닙니까? 학력이라든가 뭐 집안이라든가 또는 뭐 재력이라든가 이런 게 결혼의 조건이 아니었으면 싶은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결혼의 조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죠. 이 아내분은 처음에는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직장 동료의 소개로 이제 이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요. 남편이 여러 면에서 자신보다 본인은 이제 2년제 전문대를 졸업했는데 남편은 좋은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본인은 이제 이 중소기업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대기업에 다녔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이 친정 부모님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빠듯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근데 신랑의 이제 또 부모님은 대기업의 공무원 출신에 퇴직해서 이 재력도 넉넉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하고 뭔가 출신 성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 남자가 자기를 좋다고 해주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보니 이 남편은 매우 가부장적인 스타일이었고요. 이 남편이 결정해버리고 아내가 토를 달면 불같이 화를 내고 불같이 화를 내면 집을 나가서 며칠 있다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고요. 걸핏하면 생활비를 끊었습니다. 이 아내가 더 견디기 어려웠던 건 뭐냐 하면 이런 거였죠. 이 당신은 배운 게 없다. 친정 부모님 탓을 하는 거죠. 가정교육이 안 됐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은 2년 전에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아유, 얘기 듣다 보니까 제가 화가 나네요. 네. 그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는 건데 그렇죠. 금도를 넘었다고 좀 생각하고 이제 이혼까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됐는데 사실 또 결혼하면 자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참 이혼이 어려운 거죠. 맞아요. 이혼 생각은 사실은 아이가 생기기 전 신혼 초부터 네. 들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자마자 너 배운 게 없어서 그렇다. 부모가 교육을 잘못 시켰다라는 말을 듣고 어떤 여성이 결혼 생활을 평생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부모님한테 참아 못했던 거예요. 예. 부모님들이 여기저기에 우리 딸이 시집 잘 갔다. 좋은 집에 경제적이고 출신도 좋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 대고 부모님한테 남편이 부모님이 배운 게 없어서 이렇다고 해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건 아니다 생각은 했지만 조금 고민을 하던 와중에 아이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살짝 아이가 생기면 남편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뭐 걸핏하면 집 나가고 생활비 끊고 이런 일은 조금 아이가 생기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생겨도 똑같았습니다. 싸움을 하면 남편이 집을 나가서 생활비를 끊어버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은 아이가 생기고 이제 결정적인 어느 날 역시 부부싸움을 하고 남편이 나갔는데 이번에는 아내에게 이혼하자라는 말을 합니다. 아, 그리고는 예. 아내의 친정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 당신 딸과 못 살겠다. 이혼하자. 물론 이 당시에도 남편은 생활비를 딱 끊고 있는 상태였어요. 아내나 뭐 사실은 금전적인 걸 끊긴다는 건 어쩜 일종의 협박일 수도 있죠. 생활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 이혼을 하겠다라고 하고 시부모님조차도 그래 이혼시켜야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내도 이제는 이혼을 해야겠구나. 이때가 결혼 6년 차였었고 아이는 5살이었습니다. 예. 2년 전에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당연히 이혼했는데 뭐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치달았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누가 키울 거에 대한 부분 이혼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는데 양육권과 관련돼서는 치열하게 또 싸움을 했군요. 그러니까 5살 아들에 대해서는 양쪽 다 양육권, 친권을 갖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 입장에서는 그 양육권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한 6개월 정도 데리고 있어 봤나 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여성의 형편이 좀 어렵습니다. 이혼하면서 받은 어떤 그 재산 분할로 받은 그 돈으로는
조그만 그 빌라 전세를 구하기도 빠듯한 그런 정도의 돈이었고요. 또 친정 가서 도움을 좀 받으려고 했더니 2년 전쯤에 그 친정 아버지가 이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다. 아유. 그래서 친정 어머니 같은 경우는 친정 아버지를 그 수발드는데 하루 종일 매달려야 할 입장이고요. 그러면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직장을 구해도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도저히. 그래서 잘 사는 또 이 그 시댁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보내는 게 낫겠다. 더더군다나 또 뭐 이 손이 귀한 집이라서 아이만큼은 또 엄청 이뻐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잘 키워주리라고 믿고 뭐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를 보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2년 전에는 어쩔 수 없이 뭐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양육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남편에게 이제 맡겼는데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아이 정말 보고 싶을 거예요. 자기가 키우고 네. 싶은 마음이 이제 절실하다 보니까.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 아이의 행복을 고민하다가 엄마는 자 친가 쪽으로 보내자, 본가로 보내자 이렇게 결정을 했던 예. 거죠. 근데 이제 그 집에서는 자, 양육비는 필요 없다. 생활이 넉넉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배우자인 네가 이혼을 하더라도 양육비를 보낼 필요는 없다. 대신 절대 아이를 만나지 마라. 아유. 조건을 건 거죠. 우리가 면접 교섭권이라는 게 이제 많이 이야기돼서 알고 있는데 엄마는 아이를 볼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2년 동안 이 엄마는 뭐 매일 울면서 밤을 보냈다 그러고요.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아이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어요. 아이의 행복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아이를 보내야 했던. 마음 놓고 그리워하지도 네. 못했고 심지어 몸까지 아파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이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데 아이가 그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아이는 엄마한테도 애착을 보였고 아까 이 남편 얘기를 좀 들려드렸습니다만 살가운 성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다라는 우려되는 이야기를 접하고 이 엄마가 정말 좀 어찌 보면은 자신이 이런 말 할 자격은 없지만 이 아이를 내가 키우는 게 낫지 않겠나. 지금은 이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해서 그래도 경제적으로 조금 안정이 된 상황인데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보낼 게 아니라 다시 엄마가 데리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네. 고민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보통은 아이는 좀 어렸을 때 엄마랑 크는 게 좀 정서적으로 네. 안정된다는 얘기들을 막 다들 많이 하는데 또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제 멍해가 된 거 아니에요. 아이 보고 싶어서 이제 그 정도로 이제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보죠. 가장 궁금한 게 뭡니까? 궁금한 건 정해져 네. 있죠. 사실 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돈이 웬수다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이를 키우고 싶었는데 여러저런 경제적인 상황이 사실은 발목을 많이 잡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규직으로 들어가자마자 아이 생각이 났고 또 아빠는 맨날 집 나가서 안 들어오고 이랬던 아빠가 얼마나 애를 잘 키우겠냐 이런 생각도 들 테고요. 어머니의 궁금증은 단순하고 한 가지입니다. 아이를 다시 내가 키우고 싶은데요.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네. 궁금증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양육권 누가 더 잘 키울 수 있느냐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아이를 남편에게 보냈는데 지금은 좀 정규직으로 일도 하고 호전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아이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법에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라는 거를 할 수 있는데 예. 친권자나 양육자 변경 청구를 할 때는 보통은 이제 저 상대방 쪽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뭔가 결정적인 문제들이 좀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를 학대한다라거나,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학대해서 아동학대로 나중에 이제 뭐 혐의가 인정되면 보통 친권 상실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정도가 되면 양육자 변경이 좀 인정이 되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바라보면 지금 아이가 엄마를 그리워하는 건 맞지만 지금 저 시부모와 아버지가 아이에게 특별히 뭘 잘못하고 있는 건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아버지가 그러면 너가 양육을 하겠다면 내가 뭐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이렇게 협의를 하면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청구를 해서 양육자를 변경하는 건 지금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법원에서 양육자를 변경하거나 지정하는 거를 좀 잘 받아주질 않습니다. 특히 이혼을 할 때 이제 이 일방의 배우자는 양육권을 행사하고요. 이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는 배우자는 면접교섭권이라는 걸 줍니다. 그때 정할 때 양육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판단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게 사정변경이 많이 됐을 때 가능하죠. 지금 2년 정도 지났고, 특별하게 경제 여건이 약간 개선됐지만, 이 양육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자의 복리, 아이의 복리, 또 아이의 양육 환경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지금 가정법원 어떤 판례 태도라면, 지금 상황상 당장 양육권자를 바꿀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에, 지금 2년 동안 일단 어쨌건 아버지하고 살고
그 살고 있는 과정에서 어머니를 그리워하긴 했는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양육자를 이 어머니로 바꾼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아이가 또 엄청나게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쪽 저쪽 집안에서 굉장히 아이를 뭐 홀대한다라거나 뭐 이런 아이의 복리를 해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이렇게 지금은 괜찮아졌으니까 내가 데려와야지 한다고 쉽게 데려올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부모 아닌 마음이 아니고요. 법원은 아이를 기준으로 봅니다. 아이는 뭐 5살이든 7살이든 지금 여기서 살고 싶을 거예요, 아마. 지금 친구들을 만나고 싶고 학교도 가야 되고 이런데 만약 엄마 따라서 도시가 달라질 수도 있고 환경이 완전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려하고 그렇게 바꾸더라도 지금 양육권자가 너무 안 된다. 근데 예. 뭐 아주 상황이 안 좋아졌다. 전과자가 됐다. 교도소에 갔다. 그 정도가 되지 않는 이상은 양육자 변경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 제가 좀 들을게요. 처음에 양육권 지정을 할 때 양육비는 받지 않는다. 그 대신에 아이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면접 교섭권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부모 쪽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지금 좀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게 그러면? 가능해요. 면접 교섭권은 이 천부적 권리입니다. 포기할 수도 없고 또 지금이라도 당장 청구할 수 있고요. 그 양육하지 않는 배우자 일방이 행사할 수 있는 일정 권리를 면접 교섭권이라고 그러는데 뭐 주 2회 아니 한 달에 2번 정도 아이를 볼 수 있는 그런 권리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가정법원에 면접 교섭권을 만약에 신청을 한다 그러면 뭐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시댁 쪽이죠. 남편하고 시부모 쪽에서 그걸 받지 않는다면 그 면접 교섭권 이행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것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